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웃는아이 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룡룡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c사@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오늘은 오랜만에 둘이서 소박하게 그래요. 에피소드를 오랜만에 시작하기로 합니다. 오붓하게 시끄러운 박박스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없을 때는 이제 뒷담화, 아름다운 뒷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우리는 추석 근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때 잘 음, 쉬었고 이제 음, 쉬면서 좀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찾아서 저희 방송에서 한번 오, 소개를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현님 게임도 crafts.org. 하시는군요. 아 뭐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퍼즐, 그러니까 퀴즈 게임이라고 볼 어, 수 있는데 혹시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월들이라고 아시나요? 월드요? 월들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어,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이제 글자가 답이면은 아, 그 네. 초성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A, P 이런 걸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제 guess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일지를. 그래서 아, 5-턴 네. 안에 맞춰야 되는 그런 음, 퀴즈인데요. 음, 그거를 이제 시각화 버전으로 푼 게임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주소는 graphs.world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네. 차트, 라인 차트 하나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 라인 차트의 그 모양과 라벨만 보고 이게 어떤 걸 설명하는 차트인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한 4 개인가 5 개가 있고 음. 그중에서 이제 3 개의 턴 안에서 그거를 이제 정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보기로 예시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예를 GDP 이런 거? 들어서 네, 뭐 네. GDP 뭐 이런 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아, 스페인의 인구 수의 추이 아니면은 뭐 아, US 그걸 어떻게 내셔널 맞춰? 파크의 그 방문자 수 어. 추이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어. 아, 그게 보기 중에 초성으로 그 앞단어가 나와 있고, 앞 그거를 단어는 힌트로? 아니고 요거는 예. 이제 데이터 셋을 이렇게 5 개를 보기를 주고 이제 그 아, 그래프의 모양과 라벨만 보고 맞추는 거야. 이게 어떤 걸 설명하는 그래프인지를. 데이터셋 일부가 나와 있고, 데이터 셋의 그 제목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아, 스페인의 제목만 인구 나와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 마리오 뭐 비디오 네. 게임이 판매된 그런 유닛 뭐 이런 아, 거 뭐 이렇게 딱 나와 오. 그럼 이거는 뭔가 그 시대를 얼마나,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네, 실력이 맞습니다. 달라지겠군요. 이 네네네네네. 재밌다. 선 그래프를 조금 볼 줄 아는 능력하고, 예,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걸로 하는 게임이군요. 오, 네, 재밌다. 맞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검색하면 개인적으로 된다고요? graphs.word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 crafts.word. 네. 네, 그 3개 할 때 word입니다. 네, 월드. 네네, 월드컵 할 때. 네, 네네. 근데 이제 재밌네요. 요게 쪼끔 더 앞으로 고도화가 되겠지만 게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힌트를 누르면은 쪼끔 더 뭐 차트에 어노테이션이 더 표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라인 차트로만 음, 이야기를 하지만 뭐 후에 바 차트도 나온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 매우 시각화 전문가 입장에서 네네. 게임을 얼마나 더 그
그럴듯한 실제와 가까운 그런 그래프를 구현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네네네네. 이야기를 해주신 거군요.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 데이터로도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는데? 맞아요, 뭐, 맞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출산율이라던가 뭐 지역별 인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음. 게임으로 문제로 나오면 재밌겠네요. 맞아요. 이거는 무료로 그냥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네.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이제 차트가 바뀌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할 음.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야, 이거 만든 사람도 굉장히 창의적이네. 그쵸. 이게 웹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인가요? 네. 웹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게 보니까 개발자는 요 어. X축이랑 Y축이랑 선 그래프 그리고 라벨 이 정도의 컴포넌트만 개발을 해 놓고 데이터만 이제 어. 갈아 끼우면은 업데이트는 매일매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천재다 영리하게 잘 진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아무튼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해 맞아요. 보고 예 나중에 우리 방송에서 이걸 콘텐츠로 해 봐도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그 데이터 시각화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보고 데이터 분석의 음.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보고 혹은 또 콘텐츠의 관점에서도 얘기해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는 네, 원래 제가 제 개인 근황 대신에 김 팀장의 네, 콘텐츠 추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당분간 멈추기로 했습니다. 왜죠? 제가 지금 몇 달간 콘텐츠 추천을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이 근황 토크를 다 건너뛰시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예, 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래도 해주세요라는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할지 아니면 그냥 제 개인 얘기로 다시 돌아갈지 조금 네, 고민을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컨텐츠를 그것도 찾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 그냥 안 할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네. 뭐 추석 때는 뭐 큰일은 없었고요. 이번에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마 음.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진짜 운전을 좀 진짜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자율주행이 아. 아예 그냥 자도 될 정도로 물론 지금도 어느 네. 정도는 해주잖아요. 근데 그쵸, 여전히 그쵸. 전방을 보고 있어야 되고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출발하면 고향까지 한 번에 그냥 자고 있으면 도착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네,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차도 좀 덜 막히지 않을까요? 그게 뭐 네. 보니까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보니까 그게 이제 차가 막히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앞차가 갈 때 엑셀을 밟을 때 동안에 아주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아주 뭐 그쵸. 실시간으로 반응하지 못하는데 그 텀이 계속 쌓이는 거래요. 그래서 저 음. 뒤에 있는 사람이 점점 그 텀을 다 끌어안아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차가 동일한 속도로 같이 출발하고 같이 멈추면 그런 막힘 현상이 훨씬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자율주행 도구가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은 막히는 문제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막히더라도 그냥 자면 되니까 혹은 네. 뭐 그죠? 넷플릭스를 몇 편 몰아서 본다던가 그러면 뭐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년이 참 추석 연휴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그래요? 연휴가 오. 끝나자마자 내년 추석 연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기대되는 이야기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한 가지 또 생각난 일화가 있네요. 추석이 오기 바로 직전에 오픈 AI에서 O1 모델을 내놨어요. 아. 이게 그쵸. 뭐 웬만한 박사급들보다도 더 뛰어난 추론 능력을 보인다라고 벤치마크 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델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얼마 전에는 그 AI 기반의 그런 개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커서라던가. 네, 그래서 네. 최근 며칠 사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와서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크게 세상이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추석이 되고 보니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모이면 이런 AI와 관련된 미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상 위에 생선 대가리를 동쪽으로 놔야 되니 서쪽으로 놔야 되니 뭐 이런 얘기, 절을 할 때 남녀가 같이 해도 되니 따로 해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가 같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래서 지금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AI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정말로 오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부모님께 드리진 않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추석 앞뒤로 들었던 생각들 조금 말씀 나눠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AI 단편 영화제가 한 편 열렸어요. 네, 리플라이 네. AI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이제 출품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로 열리는 대회였는데 여기 출품작들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패널분들하고 요 영상도 같이 한번 보고 감상평도 나눠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컨텐츠들이 생성이 됐을까도 한번 추론해보고 또 음. 우리가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잠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대회 AI 웹페이지이고요. 네. 네, 이게 AI 영화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AI 도구를 그냥 하나 이상 사용하면은 출품 기준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뭐 어. 얼마나 써야 된다, 무슨 도구로 써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지는 않고요. 네, 요 단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AI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심사 조건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했는가도 심사의 대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단순히 좋은 영화를 만들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AI를 얼마나 잘 작업에 이용을 했느냐도 같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정작을 선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리플라이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이고요. 네. 그 올해 처음 열린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분 이내 단편 영화제이고요. 대회가 이제 오픈한 게 5월 9일이었어요. 올해 2024년 5월 9일에 시작을 해서 7월 1일까지 네,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했고 여기 이제 발표 난 걸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오픈을 한 건데 그 기간 동안에 59개국에서 1000편 이상의 작품이 출품이 됐다고 합니다. 네. 1000편?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물론 1000편이라는 그 수도 많지만 이게 5월 9일 날 시작해서 7월 1일에 마감한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으니까 네, 일반적인 영화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된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품도 있다고 해요. 네, 어. 출품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AI 아티스트라는 그 이제 직함이 생겼더라고요. 나는 AI 아티스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일반 영화 감독도 있었고 또 작가도 있었고 애니메이션 작가들,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특수효과 아티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우리말로 하면은 합성한 이야기, 인간의 마음이에요. 영어로는 Synthetic Storage Human Hearts 이런 그래서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아마 AI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같이 넣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분에서 10분 이내의 단편만 출품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작품하고 작품 그 영상 파일하고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게 AI 활용 보고서라는 문서 파일이에요. 이거를 워드 파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요걸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하나 보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보고서에는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자들이 10명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10명에는 AI 관련 전문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예술 전문가들도 있고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10명이 출품작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임팩트. 그래서 이 영화 제작에 얼마나 AI가 기여를 했는가 이거를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창의성입니다. 영화가 음.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말로는 장인정신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크래프트맨십,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뒤에 두 가지는 뭐 창의성과 품질은 그 여느 영화제에서도 보는 항목일 텐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하면 AI 임팩트라는 부분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삼았다라는 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되게 그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영화제의 특성이 그러한 만큼. 그 여기 이제 그 심사위원들 중에 보면은 그 라이온킹 영화 감독도 들어있고, 네, 약간 좀 네로라 하는 좀 대단한 분들이 네, 참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본선에 진출을 할 작품을 10편을 선정하고요. 최종적으로 3편을 1, 2, 3등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금이 있는데 뭐 상금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3등은 2,000유로, 2등은 5,000유로, 1등은 8,000유로. 그래서 뭐 1유로에 1,500원 정도 치면 1등이 한 1,200만 원 정도? 네. 뭐 이게 근데 사실 단편 영화제, 10분짜리 단편 영화제이기 때문에 상금 자체도 작진 않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선정된 작품은 그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회를 개최한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여름에 이미 개최를 했거든요. 81회 베니스 영화제에 나가가지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걸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분들이 나중에 다른 작품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이력으로 네,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아마 그걸 보고들 참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화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선정이 다 끝났고요. 네, 선정이 다 끝났고 여기 1, 2, 3등, 최종 1, 2, 3등도 있고 이외에 다른 네, 대표작들도 이렇게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편을 함께 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졌을지 한번 우리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우리가 얻을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지 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일단은 1등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왜 1등을 먼저 보냐면 그 작품의 제작 과정을 인터뷰한 팀이 요 1등 팀밖에 없었어요. 관련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2, 3등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정보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논의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1등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좀 있으면은 뭐 2등이나 3등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1등만 먼저 봤고요. 2, 3등은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네,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네, 유튜브로 보셔야 하고요. 소리만 들으셔서는 전혀 네, 컨텐츠를 감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했겠구나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시면서 네, 방송을 들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작품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 1등은 To Dear Me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여기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은 간단하게 작품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외로운 슬픔에 대한 기억을 평생 악몽처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찾기 위해 용기를 냈지만 반복되는 상처와 불신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사랑할 용기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럽고 낙담한 순간에 그녀는 온전한 자신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런 주제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 참고를 해주시고 네,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고요. 뭐 우리 보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뭐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그리고 박 박사가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 박사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 일부러 안 하고 있진 않았어요. 네. 그냥 일단 처음에 이거 그냥 저는 봤을 때 그냥 그 단편 영화제에 출품한 일반 작품들을 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뭐 특별히 이걸 AI로 만들었다고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저는 이 우선 애니메이션을 AI로 만들었나 정도? 그죠? 어디에 AI를 썼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이거 음악은 생성했을까? 그죠? 근데 뭐 영화제니까 뭐 음악을 평가 요소로 뭐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뭐 굳이 음악 생성하는데 공을 안 들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사운드 트랙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죠? 그렇긴 하죠. 네. 지금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음악이. 네. 그리고 방금 같이 뭐 이렇게 유리잔이 떨어져서 깨진다던가 뭐 얼굴을 때릴 때 나는 소리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긴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민들레 홀씨를 중요한 오브제로 가져가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약간 현대무용 같은 느낌도 있고 뮤지컬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음. 영상을 실사화로 만들 때 생기는 어색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빌어서 무마하고 있는 것 같은 영리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완전 실사적인 느낌으로 만들었다간 굉장히 이상했을 맞아요. 건데 지금 이거는 애니메이션의 그 유화체풍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유화체풍 덕분에 어색한 모든 행동이나 장면 전환들이 전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는. 물론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영상 생성 모델들은 사람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긴 하던데 그래도 뭔가 좀 어색한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마치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것처럼 화풍을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 같다. 전에 아무래도 이게 뭐지? 연속적인 그냥 실사 영상이었으면 되게 어색했겠죠. 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민들레 홀씨로 변환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되려 더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 그렇죠. 같은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비슷한 인터뷰 본 기억이 나는데 봉준호 감독이 전에 한번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어야 되는 미션을 광고처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그 뭐지? 원하는 화질의 영상이 아닌 채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 촬영 구도나 화면의 제약 그렇죠.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이용하는 여기서도 거지. 아마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특색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이 아마 생성인 것 같은데 이런 뭐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뭐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놓고 그거 더하기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이 좀 드네요. 그 좀 전에 박 박사가 이야기한 그 영화는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고 박찬욱 제목이 감독이군요.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3 프로로 만들었고요. 맞아. 2022년에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이건 아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전략을 쓴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아마 이제 그런 기존 AI 도구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을 어떻게 영리하게 잘 풀어 나갔을 것인가 이런 걸 아마 평가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저는 그냥 이렇게 감상 모드로 쭉 봤었는데 일단 그냥 이 전체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이 크레딧 뜰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저도 지금 그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합작을 해서 만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활용을 한 것 같고요. 그 이제 지금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감상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1등한 작품이에요. To Dear Me라는 작품이었고,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인 감독이고요. 첸 류팡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 AI 아티스트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기도 한가 봐요.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식으로 영화 제작을 했는지 그 소개한 인터뷰 자료가 있어서 좀 봤었는데, 보니까 일단은 AI만 애써서 쓰려고 했던 것 같진 않고 전통적인 영화
제작 기법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데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일단 3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만든 영상의 길이는 5분 30초였고 제작 과정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저도 이게 좀 놀라웠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아까 그 현대무용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를 어떻게 생성 도구로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작이 반복되잖아요. 배경과 이미지만 달라지면서 이걸 어떻게 생성 도구로 했다는 거지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배우를 써가지고 실사 촬영을 먼저 했대요.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이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연결 동작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촬영한 실사 영상을 AI 기술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변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동작을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계속 같은 동작이 반복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원하는 형태로 이 영화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실사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일을 입히는 작업을 한 거죠. 네. 일단 AI 모델 훈련하는데 1개월 이상을 소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스타일 내는 데다가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보면은 피카소의 청색 톤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유화 기법을 썼고 또 점묘법을 결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게끔 모델을 훈련하는데 시간이 1개월 이상 쓰였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썼다고 하고요. 네. 음.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좀 보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대목이 이거였어요. 실제 배우를 사용해서 실사 촬영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재밌는 점인 것 같은데 생성 도구로 다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AI 생성은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같으며 매번 결과가 무작위합니다. 실사 영상을 AI 컨텐츠로 만들 때 기반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제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AI가 콘텐츠를 만들 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이리저리 막 튀잖아요.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콘텐츠를 더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실사화를 먼저 하고 애니메이션화 하는데 AI를 쓰는 식의 이런 작업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그 스토리보드대로 영상을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등 작품을 살펴봤고요. 네, 두 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이 네. 화면 전환이나 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 플롯이 저는 되게 잘 짜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스토리 라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 구상하는 데에서 'AI를 좀 활용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네요. 요 작품 같은 네, 경우에는. 그쵸. 네. 근데 아마 지금 이게 되게 약간 실험적인 영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러티브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독이 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음. 스토리라인까지 뭐 아주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게 너무 정교하면은 생성 모델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 정교하게 짜여졌는데 그대로 거기에 맞게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배치하는 건 되게 공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약간 뭔가 몽환적인 느낌의 영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의 작업을 한 게 아닐까. 저의 음. 추론입니다. 이걸 정확한 작업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음. 근데 뭐 요즘 영화 만들 때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많이 쓴다고 하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뭐 또 박 개 박사, 네, 네. 뭐 지금 이미 개발자가 아이디에 지금 AI 코파일럿 같은 거 쓰는 것 마냥 아예 시나리오 작업용 그 라이터들이 AI 라이터라든지 서포터가 같이 달려 있는 형태의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여러 에이전트들을 한꺼번에 페르소나를 입힌 다음에 대화를 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주고 대화를 하게 만들어서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나 발화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조정해가면서 컨트롤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 모델 학습에 시간을 충분히 썼다고 하는 건 로라라고 하는 레이어 학습 기법을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 비용이 높다기보다는 학습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아마 공을 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000장? 몇백 장 정도 내외의 사진을 확보하면 그거의 스타일대로만 생성되는 애로 추가로 학습해서 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로라 모델만 굉장히 많이 공유해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해서 생성에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 수준으로 나올 때 아마 동영상 제작 쪽의 모델을 쓰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말한 것 한 5분 정도 내외에 비용 높지 않은 리소스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만들어진 영상을 각 프레임별로 전환을 한 정도의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 더하기 모델 레벨에 사용하신 게 아닌가, 혹은 아니면 교수님이시니까 그래도 그 정도의 학습 인퍼런스 인퍼라는 좀 있는 상태에서 하신 건가 싶은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긴 하고요. 음. 기본적으로 포징이라고 부르는데, 포즈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인데, 그거를 실사 이미지에 덧대서 만든 형태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켈레톤의 형태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하세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보한 상황이라서 실사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실사 영상을 따라하게 만들기를 수행하기라는 게 조금 더 제작 작업 방식에서 지금은 수월한 상태이다 보니 이제 작업 방식의 우위성에서 그쪽을 선택하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3D 영상 작업하는 거 마냥 스켈레톤 움직이는 방식의 영상을 제작하고 개로 영상 만들고 이런 식의 처리를 했었어야 될 텐데, 어 연기자에게 "요런 형태로 해 주세요."만 하면 되는 일이었을 테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작업 방식의 수월성, 그러니까 '그걸 왜 선택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작업 방식의 수월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여기 현대무용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 잠깐만 틀어보면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네. 모두 다 네, 그렇게 쓸 것 같진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예, 음. 이런 이제 전반적인 몸 동작 이런 표현을 하는 데는 이제 실사의 배우의 움직임을 주로 쓰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다 보면은 이 배우들의 얼굴이, 배우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시시각각 되게 미묘하게 되게 다양하게 바뀌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작업할 때 생성형 모델을 좀 더 주도적으로 써서 창작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사람 얼굴을 그대로 그냥 애니메이션화 하는 거였으면 얼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영상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몽환적인 느낌을 내는 거니까 일부러 그런 두 가지 방식을 결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박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분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타일 내는데 애니메이션 느낌 내고, 그다음에 유아 기법 느낌 내고, 그다음에 전면법 느낌 내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많이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라인에 딱딱딱 맞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 흐름도 시간이 이렇게 여기 스토리 라인이 쭉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이렇게 딱딱딱 맞게 아주 잘 짜여져서 움직여지는데, 이거를 AI로 그렇게 구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물론 뭐 엄청나게 여러 번 생성해서 편집으로 이렇게 붙여 넣는 그런 노가다성의 작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아마 이제 본인이 끌고 가기에 좋은 방식으로 두 가지 기법을 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하고 비슷하다, AI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 얘기를 했던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저도 비슷한 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 분석 작업에 코드를 만들 때
모델을 많이 쓰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거든요. 하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싶다는 그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 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라. 이걸 얼개를 분명하게 짜준 다음에 요런 얼개에 맞게끔 코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끌고 나가는 작업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 그냥 최종적인 과업을 준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짜는지를 먼저 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가져다가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리제너레이트를 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조금씩 변형해서 가져다가 쓰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다 쓰는 것 같거든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얘의 그냥 창의성을 믿고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두 가지 방식을 이 감독도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골고루 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그 AI로 이제 그림 만드는 작업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소개한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냥 우리 쓸 수 있는 달리나 이런 거 써봐도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잘 안 나오고 또 요청할 때마다 그림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제하나 봤더니 프롬프트를 면밀하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왜 미드저니 프롬프트 보면 엄청 정교하게 짜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 말고 그냥 그 엉성하게 일부러 짠 다음에 이미지 생성을 수백 번 반복한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죠. API 쓰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차라리 날 수 있는 거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다고 고생하는 것보다 얘의 창의성을 극대화 시켜놓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게 오히려 나은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AI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AI의 특성이겠죠? 생성형 모델의 그런 특성들을 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두에 서서 이런 일들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요 1등 작품은 이런 그 얘기해 볼 만한 근거 썰들이 좀 있었는데 2, 3등은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 2, 3등은 그냥 간단히 보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등 작품을 우선 볼 건데, 우선 작품 소개를 잠깐 먼저 볼게요. 잠시만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How It Works가 그냥 작품 소개에만 있는 거군요. 어떤 맞아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왜 미술관 가면은 작품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택 있잖아요. 거기에 써있는 소개말 정도. 네. 이 원웨이라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써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 인생은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요런 주제문이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쓴 거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영상을 2등 영상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건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네요. 이거는 배경하고 이 오브젝트 생성을 따로 해서 붙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배경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데, 비 내리는 거는 따로 그냥 이펙트 주었을 것 같고, 약간 카툰 같은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죠? 머릿말이 아니라 말풍선이 잠깐씩 나타나네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그런 느낌. 역시 사운드가 중요하네. 긴장감을, 그죠?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거죠. 일단 손가락은 5개가 있었어요.
이 영상은 1등 영상이랑 다르게 스토리 라인이 좀 명확하네요, 그죠? 기승전결이 있는. 두 분 뭔가 말씀 좀 하세요. 리액션 영상입니다. 네. 몰입해서 보고 있었어. 근데 저는 이거 리액션 영상 만들면 이게 저작권 침해 안 되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지? 각 영상 라이센스가 어떻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 라이센스가 따로 대회에는 없는데 우리 그 데이톨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I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리액션 비디오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많이 걸진 않나 보더라고요.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덧붙이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든 거니까 그게 중요한가 봐요. 여기다 이렇게 공유했는데 딴 데 가서 안 보고 그냥 여기서 봐도 영상을 다 관람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나 봐요. 여기 지금 그런 다 건 관람하고 아니잖아요.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온전히 관람할 수 없게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떠들면 좀 낫다. 평을 많이 그리고 해서 중간에 이런 공유하는 것 그 자체는 또 약간 뭐지? 공정이용. 그거가 신경 쓰였던 시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평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공정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그걸로 그렇게 시비 안 건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용 자료로 쓰거나 뭐 학술적으로 삼는다거나 이럴 때는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 영상은 스타일이 되게 다양한 스타일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유화 느낌이 있는 영상도 있고 만화 느낌이 있는 영상도 있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도구를 썼겠죠? 영상 편집 도구를 썼겠죠? 뭔가 지금 계속 코랑 코 수염이 계속 막 변화가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이 영화에 뭔가 분위기랑 잘 녹아드네요. 그쵸. 지금 거기 여성 캐릭터도 미묘하게 바뀌는데 느낌은 유지가 되는. 아마 저런 글자들은 따로 만들어서 넣었겠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좀 스토리 라인이 분명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이었고, 여기는 여기 크레딧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참가한 사람이. 잠깐 다시 볼까? 그 캐스트가 따로 없는 거 보면 이건 뭔가 덧댄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한 서너 명? 음악을 한 사람이 2명 있고, 아니네. 사운드 디자인 따로 있고 음악 따로 있고, 음악에 신경을 좀 많이 썼나 보네요. 디렉터랑 애니메이터가 1명이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따로 있어? 작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뭐 앞에 작품에 비해서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2등 작품 실제로 원 사람을 웨이를 탔습니다. 썼다기보다는 아마 지금 실제 원래 애니메이터로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완성된 작업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타일 변환을 시도한 것 같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작업 방식 자체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나는 실사를 썼고 하나는 애니메이션을 베이스로 썼을 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앞에 작품하고 다른 거는 요소들을 따로따로 다 생성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배경, 그 다음에 뭐 캐릭터의 얼굴, 뭐 손 모양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원하는 데에다 갖다 쓰면서 편집해서 그 영상을 유지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체를 한 번에 다 생성했으면은 사람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배경도 조금씩 계속 바뀌어야 될 텐데, 그죠? 배경은 딱 고정되어 있고 사람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펙트를 되게 많이 썼네요. 글자를 넣는다든지 뭐 비가 내린다든지 뭐
줌인을 한다든지 요런 것들은 아마 지금의 생성형 도구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기존의 영상 편집 툴을 사용한 게 아닐까 싶고 예, 이런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는 데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의 취향으로는 두 번째 게 더 마음에 드네요. 음. 첫 번째 건 너무 몽환적이어가지고 그 우리 뭐 영화제 같은 데 보면 단편 영화 1등 했다고 해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 편은 뭔가 그냥 계속 봐도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기현님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에 이 AI를 활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애니메이터가 그 화면을 다 치는데 들이는 공수를 좀 최소화하는 데 AI를 활용을 아, 하면은 음, '제작자한테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프로세스가 더 공개가 되면은 궁금하죠.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아마 뭐 베니스 영화제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조금 지나면 인터뷰 자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음. 있으면은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거를 지금 AI 없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엄청난 작업이죠, 그죠? 어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근데 좀 제가 반대로 특이하다고 느낀 지점은 음, AI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썼을 때 영상 제작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관성이에요, 원래. 그렇죠. 예. 그걸 브레이크스루 해내겠다. 그러니깐 그 일관성을 만들어내겠음의 연구 단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영상 쪽도 꽤 많이 진보가 있고 영상 쪽은 그거 최적화할 여지도 좀 있다 보니깐 어 그리고 프롬프트로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힌트를 주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이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걸 실험적으로 시도했음은 어쨌든 승인 순위권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된 영상이 예. 있고 있는 영상을 스타일을 변형했다. 혹은 화면 전환에 사용했다. 혹은 요소들을 스타일 변환을 해내고 그다음에 조합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특히 아마 제 일본 생각에는 영상은 네. 이 대회가 그 오픈한 게 5월 9일이고 네. 마감한 게 7월 1일이거든요. 짧게 해서 그때까지만 그렇다. 해도 예, 요즘 나오는 영상 생성 모델들 진짜 완전 미친 수준이잖아요. 그런 도구를 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유지 이 그러니까 측면에서 특히나. 예, 그래서 5월 아마 뭐 도구를 갑자기 바꾸지는 못했을 것 같고 예, 올해 5월쯤에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 접근성이 높은 것 중에 자기 손에 익은 도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음. 뭐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심지어 내년도 대회면 또 방금 박 박사가 음. 이야기한 그런 일관성 유지 문제가 거의 해결된 상태로 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예, 싶기도 음. 합니다. 이번 네, 영상은 그러니까 2등 영상은 김 팀장 얘기한 대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작업한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처럼 결합을 해서 사용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 음, 번은 아예 편집 완성된 실사 영상의 스타일만 바꿨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라서 그렇죠. 네, 예. 둘이 어 그러니까 후보정을 어느 수준으로 했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음, 느낌처럼 보이긴 네. 합니다. 근데 보통 어 영화 제작하는 그 과정 얘기 들어보면 후반 작업하는데도 시간을 엄청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음. 색감을 유지하거나 스타일을 유지하거나 이런 이제 편집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생성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 방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앞에 뭐 기본 그림 그리는 것부터도 물론 그렇지만. 맞아요. 지금 예, 이번에 여러 개발 도구들 쓰면서도 어쨌든 코드 작성을 가이드를 주고 결과물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결과물을 계속 여러 번 생성해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한다라는 작업 방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니어한테 일을 시키면 1 주일이나 2 주일이나 한 달 뒤에 올 텐데 얘는 15초 만에 오는 거야. 그럼 결과물을 보고 가이드를 계속 조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음. 거죠, 매우 짧은 음, 시간에. 음, 그러니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좀 뭐지? 이 가이드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습 사이클을 빨리 돌릴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적응하는 데 수월해진다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예를 들어 뭐 프롬프트 줬다고 치면 전체 영상 결과물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약간 이런 식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 기존의 영상 편집 작업 혹은 이런 변환을 사람이 수동으로 했어야 됐다고 하면 처음에 미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컨셉 아트 이런 거 놓은 다음에 이럴까 저럴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런데 상상의 여지가 없어지고 결과물인 채로 계속 조정하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는 그 능력치의 감각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길지 않으니까 3등 봐도 되겠네요. 한 5분 정도니까. 네,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번은 이것도 작품 설명을 잠깐 보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진스? GINX? 라는 이름이고요. 전혀 이거는- 모르겠는 단어인데. 음. 누구 이름인가 보다. 아니네. 이 단편 영화는 진크스 아케르카르라는 징크스.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름이네요. 이 영화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으로 진크스,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헌신입니다. 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그 왜 우리 그 그러면은- 뭐지? 네. 무슨 일을 하는 징크스 있잖아요. 네네. 징크스? 그 단어고 히스토리는 그래요? 이름으로 제목을 그냥 만들어서 히스토리를 꾸민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인데. 지금 박 박사의 추론인 거죠? 상상이죠. 네, 설명을 보고 알겠습니다. 저의 상상을 해본 거죠. 네. 징크스라는 우선은- 사람이 있더라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본 거라는 거죠. 원래 징크스라는 어. 단어는 있고. 네. 네.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You took a voice check? Yeah. Testing, 1, 2, 3. There. That's my 다큐멘터리 favorite 느낌인데요? picture of me. Smoking one of my son's cigars. I like it because it's shows all my lines, all my little freckles and warts and what have you, and I kind of think it's me. 와, 방금 영상이 생성이었으면 놀라긴 하겠다. 지금 방금은 생성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런 힌트들이 있는 걸 이것도 보아하니. 지금 그러니까 실사 영상과 생성해서 만든 영상을 연결을 해서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만들었네요. 일부러 옛날 필름 느낌을 내는 그런 이펙트를 줬고, 이거는 실화 바탕일까? We were in Paris. We used to get air raids at night. And we had to go 야, 이거- 2 buildings down into the basement where there was an air raid shelter. We had to take our gas masks and by the way, they came in metal containers and I thought they were silly, so I had quietly removed mine and put in candies. My mother never found out, thank God. 뭔가 But 과거 this 회상 was around 장면들 noon in the afternoon, and we had a guest for lunch. 기현님 And we 뭐라고요? were sitting in our 과거 회상 장면들이 front room, 좀 I guess. 그죠. 생성형 AI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And the sirens 그러니까 이게 went off, 할머니랑 and my 인터뷰를 mother says, 하고 그 just put lunch 시절을 on the 묘사하셨을 table. 테니까 We're 그걸 not 가지고 going down. 영상을 생성해서 Nothing's 배치를 ever 했나 보네요. happened. 그러니까 보통 다큐멘터리 These are just 만들면은 And I had 그 실제 영상들을 Very 이제 찾아가지고 funny 편집하는 premonition. 식으로 많이 I was 하잖아요. about 근데 9 이거는 그렇죠. 찾을 수 없는 Yeah, 영상이니까 very 생성을 하는 거지. 이것도 되게 horrible 창의적이네요. feeling. And I 그리고 said, "Oh, 뭔가 we have to go." 흑백이고 그 And I 다음에 made such a fuss 화질이 that 그렇게 좋지 the 않아도 guest 되잖아요. had the 그렇기 lady. 때문에 그 그렇죠. AI의 Let's go down 부자연스러움이 maybe 많이 좀 better. 덜어질 것 그러네요. And we get 그러니까 down 보니까 there 세 and 작품 there's 다 a loud AI의 그 explosion. 약점들을 어떻게 잘 커버할 And 거냐가 되게 then 중요한 people started 포인트네요. coming in with, you know, 이거를 bleeding 지금도 보면 faces 막 and 으깨지는 장면들이 Um, 있는데 apparently a bomb had been dropped. It was by the Germans. 허용해 We 줄 had 수 a 있는 little 거지. hospital across the 보는 street. 사람이. And there was a big red cross on the roof, and that's what they were aiming at. And they missed, and the bomb fell on the tree just outside of our living room. 음. And if we'd been sitting there, we would have been covered in glass. Because when we came back upstairs,
our whole meal was covered in glass. 근데 지금 보는 이런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도 머지않아 생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헤이젠 같은 거 보면 진짜 구별 안 되던데 그쵸. 이미 이- 쓴 거 아니야? 이 다큐는 AI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안 들었으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로 할머니가 등장을 해버리시니까 This is a neighbor. These are my parents. And this is me at 11, just before we left France. to go 저 to 사진은 Cuba. 진짜일까? 이제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완전 페이크 다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쵸. That's a few years ago. 할머니가 my dear. 연기하시는 거고. 79 years ago. 아, 사실 저 공간에서 배우가 대사 치는 것만 녹화하면 되니까 제작비도 And 그렇게까지 well, I don't 많이 know, 들지 I'm 않을 거. 90 and one of 그러네요. these days 그러니까 it'll 아마도 happen, COVID or 예전에 not. 제작 방식을 생각해 보면 I 영상자로 don't know. 찾는 게 But 일일 I'm happy 텐데, with it. 그죠? 그리고 아마 그게 디지털화 very 안 되어 full 있으면, 그죠? 아날로그 good 뭐 life. 테이프 같은 데 들어 있으면 이거 뽑아내고 편집하고 이게 일이었을 텐데, 뭐 만들지 뭐 No 이러면 major regrets. 금방 끝날 수도 I 있겠네요. have two great kids. 실제로 요즘 디자이너들은 lovely 레퍼런스를 막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찾는데 시간을 맞다. 들이지 않고 레퍼런스를 아. 생성형 AI로 생성을 해서 들고 가는 것도 또 그렇겠네요. 하나의 추세라고 네.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 검색하는데도 시간 많이 쓰이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딱 고르려면. 그쵸.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도 되게 참신하네요.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영상 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아마도 할머니의 회상을 토대로 영상을 생성해서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는 진짜겠지? 아직은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영상의 이런 활용 방식도 되게 창의적인데, 이거를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물론 페이크 다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큐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의 영상이, 지금 이건 영화제지만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쓰인다거나 뭔가 정치적인 선동을 목적으로 이런 뭐랄까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 걸 생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SNS에 뿌리면서 어떤 여론을 유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 이미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미 쓰일 생각도 것 같아요. 드네요. 그렇죠. 뭐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동 작업들은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별하기 진짜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혹시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이 회상하는 부분을 혹시 사진 한 장을 던져주고 그 사진 한 장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성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요즘 유행했던 게 그 밈으로 굴러다니는 그 사진 내지 짧은 영상의 후속 이야기를 생성형 AI로 생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인데, 예를 들어서 1호선 단소 할아버지가 그렇죠. 갑자기 그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을 막 껴안는 식으로 그렇게 생성형 AI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것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으려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놀라운 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창작을 해주잖아요. 캐릭터나 그쵸. 배경이나 이런 게 유지되면서, 물론 그 지금 말씀하신 밈들은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그거는 뭐 이제 어색한 거 자체가 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발전하면 그게 완성될 수도 있고, 와, 그러면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뭐 사고 현장 장면이 어디에서 영상이 끊겼다, 뒷장면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어붙여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혹은 뭐 주변에 있는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합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고,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박 박사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분석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크레딧은 거짓말을 안 하겠지.'라는 전제하에 우선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특이하게 정말 징크스라는 이름의 이제 할머니분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거를 인터뷰 쪽은 사실 그냥 만든 영상이 그러니까 그 찍은 영상인 것 같고 회상하는 쪽이 만든 영상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기훈 님 말씀하신 그 기법이 가장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높은 후보로 지금 여기서 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흑백이기 때문에 미묘하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AI 영상 생성 때문에 생기는 어색한 부분을 지금 가려내거나 혹은 그거를 좀 그 느낌이 덜 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무언가로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과거 사진, 흑백 과거 영상. 왜냐면 실제 그냥 흑백 과거 영상들도 뚝딱뚝딱거리고 화질도 이상하고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같은 것을 기대어 활용하신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잘 만든 부분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배경이 되게 일관성이 있다든지 등등이 다 어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는 지금 어떤 걸 잘 만들었냐고 하면 3 등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어떤 면에서? 어 잘 써서요? 뭐라 그러면 좋을까?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모든 화면이 AI여야 하는가 하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음. 1 등이랑 2 등은 어 뭐라 그래야 돼? AI를 썼음, AI여야만 함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AI를 입혀 봤어.'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인데 반해 3 등 영상은 AI가 없었으면 못 만들었을 영상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잘한 영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 등장한 그 인터뷰한 할머니가 징크스 아케르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고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실존 인물이시네요. 아. 지금 검색해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예. 그분의 이야기를 아마 이 감독이 보고 음음. 참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영상을 살펴봤고요. 이거 말고도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리플라이 필름 페스티벌 이렇게 검색하면 공식 페이지가 있고 이거 말고도 총 10편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도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스타일도 전부 다 다르고 작업 방식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접근법을 좀 뭐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화면 공유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이렇게 세 편 영상 살펴봤는데 감상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어떠셨나요? 영화들 보면서? 저는 우선 영화에 이 AI를 활용을 한 사례를 그 AI 디에이징 기법이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예전에는 이제 원 배우가 있고 아역 배우를 닮은 아역 배우를 섭외를 해서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썰을 푸는 그런 식으로 영화 또는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 닮은 아역 배우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예를 들어 손석구 씨가 있으면은 손석구 씨의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AI로 이제 디에이징 기법을 적용을 해서 뭔가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러한 것들만 떠올렸는데 이번에 좀 다양하게 AI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를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저번에 AI 사이언티스트라는 이제 논문을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논문이 아니라 서비스인가요? 아무튼 서비스를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조만간 이제 몇 달러를 주면은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줍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AI 시스템이 이 영화계에서도 뭔가 나오려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음.
네, 아마 이미 그런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일단은 이게 제작비를 너무나 혁신적으로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고 그리고 시간이고.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 많은 제작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작업 방식을 바꿔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영화 하던 분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용을 엄청 절감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네, 그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 박사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가 이번에 감상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여기 그 데이터올릭 하면서 벌써 데이터올릭이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데이터 분석가라던가 아니면 개발자로서 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상상력이 중요하다 같은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있는 덕분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상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바로 눈으로 내가 말하면 결과가 나오는 상태가 돼 버려서 원래 결과가 나오는 상태의 비용이 높은 일들을 상상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 코드는 코드만 봐도 인터프리터에서 뭐라고 나올지 상상이 되는 것 같이 뭘 보면 소위 각이 선다고 하잖아요. '각이 서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혹은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짧은 시간에 그냥 이루어져 버리고 그 이루어져 버리는 것을 그냥 제시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는 저에게는 그래서 그 상상력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냐면 어 첨예한 자신만의 그 취향?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또 좀 드는 영상 세계를 보면서 느껴진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것이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 어떻게 만들어진 결과물 이걸 과물이면 됐음이라고 확정하고 내놓는 것을 각자의 감독이 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이것이면 되었다라는 게 그동안 영화를 만든 5 분짜리 영화를 편집한다고 상상을 해 보면 제가 500번 편집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영상 그대로를 만들기를 노력을 해 보고 그게 만족스러운이 되었다라는 결과물일 텐데 이제는 500 번, 5,000 번, 50,000 번을 만들어 보고 맘에 드는 걸 눈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세상이 된 것처럼 보여서 어 오히려 상상의 나래보다는 더 많이 겪고 '내가 좋은 취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세 편이었습니다. 네. 또 박 박사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진 게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잖아요. 그죠? 참 이해하기 음. 힘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할 정도로 API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AI O1 같은 모델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여러 번 추론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지. 옛날 가격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못 하지. 예. 그럼 더 싸지면 그것도 부담이 덜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방식들이 만들어지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그 첫 번째 1등 영상만 혼자 봤었는데 감상 모드로 봤었거든요. 이게 뭐 AI를 썼니 안 썼니 이거를 그 초점을 놓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게 나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영상일까? 요거를 초점에 놓고 봤는데 뭐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감상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뭔가를 만드는 작업에 AI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AI 사용 여부를 신경 쓰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 안 썼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AI를 활용했다 한들 우리가 뭐 구별할 수 있겠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영상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나 앱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게 막 핫하니까 어느 기능에 AI를 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막 홍보하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굳이 얘기 안 해주면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지도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AI도 여러 가지 그런 구현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예, AI 사용 여부 신경 안 써도 되는 시점이 이미 됐다. 그냥 그 완성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AI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드는 생각이 어쩌면 AI 영화제는 곧 없어지겠다. 음.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영화제를 여는데 뭐 디지털 영화제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어차피 디지털로 다 할 텐데. 그죠? 뭐 최초의 디지털 영화제가 있었으면 그때 잠깐 붙었겠지.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AI 영화제는 아마 뭐 길어봐야 2회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고, 거꾸로 그런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AI만 순수하게 쓴 영화제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손으로 AI 전혀 안 쓰고 만든 영화제, 뭐 예를 들면 아날로그 필름 사진전처럼, 네, 그런 특수한 영화제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굳이 어떤 뭐 영화제나 뭐 그 외에 뭐 컨퍼런스가 됐건 대회가 되었건 AI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우리가 뭐 할 때 앞에다가 컴퓨터, 디지털 이런 거 이제 안 붙이잖아요. 네, 그런 시절이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생성형 도구이기 때문에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잘 쓸 거고, 제일 먼저 도입을 해볼 거고, 그 최전선에 있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영상 만드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가장 비용 절감을 당장 해서 당장 효과성을 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소에 좀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작업 방식이 바뀔까? 그걸 보면은 예술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무 일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작업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미래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뭐 당분간은 여전히 AI라는 키워드가 여기저기에 붙어서 이런 대회들도 열리고 할 테니까 또 네, 재미있는 사례들 있으면 데이터올릭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구독자분들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재미있는 AI 대회 있다 하시면 그런 거 소개해 주시면 네, 또 저희가 준비해서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현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어요? 네, 데이터홀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